여러분 최근에 화상 면접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글로벌 IT 기업들은 줌이나 스카이프로 집에서 편하게 면접을 보고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 옆자리에서 일하게 된 엄청난 스펙의 엘리트 신입 사원이 알고 보니 나를 감시하는 북한군이라면 어떨까요? 심지어 그 사람이 우리 회사의 1급 기밀 소스코드를 매일매일 통째로 북한으로 빼돌리고 있다면요? 영화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이건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실리콘밸리와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섬뜩한 현실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곰브리핑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취재진과 미국의 한 블록체인 기업 대표가 실제로 진행한 소름 돋는 3자 화상 면접 현장입니다. 화면 속 지원자의 이름은 게리리, 완벽한 코딩 실력에 아주 그럴싸한 글로벌 스펙을 자랑하는 말레이시아 출신의 천재 개발자였죠. 그런데 면접이 진행될수록 대표는 어딘가 묘하게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게리의 영어 발음이 뚝뚝 끊어지는 게 전형적인 아시아권 억양인데 본인은 사람보다 곰이 더 많다는 캐나다 중부의 시골 깡촌에 산다고 우기는 겁니다. 게다가 연봉을 굳이 비트코인이나 테더 같은 가상화폐로 달라고 고집을 부리죠. 강한 의심이 든 면접관이 기습적으로 사상 검증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북한 사람 아니지? 맞다면 김정은은 뚱뚱하고 못생긴 돼지라고 한 번만 말해볼래? 이 한마디에 그 당당하던 천재 개발자 게리는 갑자기 눈동자가 지진을 일으키더니 저는 북한의 지도자에 대해 그런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며 얼버무립니다. 여기서 쐐기를 박는 면접관의 결정적 한마디. 동무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습니까? 그 순간 게리는 화들짝 놀라며 아예 모니터 전원을 끄고 빤스런을 쳐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지어낸 영화 속 한 장면 같으신가요? 놀랍게도 이건 미국에서 위장 취업을 시도하던 북한 해커를 면접장에서 실시간으로 적발해낸 100% 실제 영상 속 상황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이렇게 적발된 북한 해커의 위장 취업만 무려 320건 이상입니다. 안 걸리고 이미 취업해서 내부망을 들여다보고 있는 해커는 도대체 몇만 명일지 상상조차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한국의 한 에너지 기업 해외 지사에 북한 해커가 완벽하게 위조된 여권과 졸업 증명서를 내고 고용 계약서까지 다 쓰고 첫 출근을 하기 직전에 국정원에 발각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북한은 왜 그 대단한 해킹 실력을 놔두고 남의 회사에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면서 위장 취업을 하려고 길을 쓰는 걸까요?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해커들이 글로벌 기업을 공격하는 걸 은행 터는 일에 비유해봅시다. 과거에 해킹이 은행 밖에서 다이너마이트로 두꺼운 금고 문을 며칠 동안 억지로 폭파시키는 무식한 짓이었다면 지금 북한 해커들의 위장 취업은 그냥 깔끔하게 정장 입고 은행 보안 요원으로 취직해버리는 겁니다. 면접 통과하고 직원증 목에 거는 순간 합법적으로 은행 금고 열쇠를 복사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해커들이 말하는 미친 가성비입니다. 밖에서 남의 시스템 취약점 하나 찾으려고 몇 달을 낭비하느니 위장 취업해서 내부 직원 권한을 얻으면 그 회사의 핵심 데이터베이스에 그냥 프리패스로 접속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이들 입장에서는 남의 회사 기밀을 훔치러 들어갔더니 보너스로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달러 월급도 줍니다. 완전히 꼭 먹고 알먹기인 거죠. 이 북한 해커들은 인공지능 마스크로 얼굴을 서양인이나 다른 아시아인으로 완벽하게 바꾸고 가짜 링크드인 프로필을 수십 개씩 돌려가며 전 세계 인사 담당자들을 철저히 농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대학 교수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서 그럴싸한 한국계 미국인 스펙으로 위장하는 경우도 허다하죠.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이 천재적인 두뇌들이 이렇게까지 짠내나게 취업 시장에 뛰어든 이유가 뭘까요? 일론 머스크가 가진 비트코인이 1만 1,500개인데 현재 김정은의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은 무려 1만 3,400개입니다. 세계 1위 부자인 머스크보다 김정은이 무려 16%나 비트코인을 더 많이 가졌다는 압도적인 수치 차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천문학적인 자금을 끌어모으는 북한 해커들의 진짜 목적과 소름 끼치는 훈련 과정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2023년 미국에서 열린 전 세계 국제 해킹 대회를 한번 상상해볼까요? 무려 1,700명의 글로벌 천재 해커들이 모인 이 대회에서 1등부터 4등까지를 어느 나라가 싹쓸이했는지 아시나요? 미국 아닙니다. 중국 그것도 아닙니다. 1위 북한 김책공대, 2위 김일성대, 3위와 4위 모두 북한 대학생들이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1위는 800점 만점이었죠. 그야말로 전 세계 해킹 생태계를 북한이 완전히 씹어먹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북한 같은 폐쇄적인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괴물 같은 사이버 전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까요? 북한의 수제 교육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어릴 때부터 전국에서 기억력 하나는 기가 막힌 영재들을 싹 다 긁어모읍니다. 15개의 숫자와 문제를 무작위로 섞어놓고 단 3초만 보여준 뒤에 위치와 패턴을 똑같이 맞추게 하죠. 심지어 10초 동안 책 20페이지를 읽고 그 내용을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복사해버리는 괴물들을 뽑아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0과 1로 이루어진 5,000개의 기계업 명령어를 영어 단어장 외우듯이 달달달 외우게 시키는 겁니다. 여기 평양에 한 천재 소년 둥치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둥치가 이 지옥 같은 훈련을 버티고 최정예 해커 부대에 차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북한에서 해커는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최고 존엄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내 당 입당 보증은 내가 서겠다며 특급 대우를 보장합니다. 평양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문수동에 해커들 전용 고급 아파트를 주고 병원을 가도 기차를 타도 최고급 VIP 대우를 받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평생 구경도 못하는 해외 파견까지 나가서 자유롭게 인터넷을 쓰고 번 돈의 15%까지 인센티브로 챙길 수 있습니다.
겁니다. 둥치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총 들고 싸우는 것보다 키보드 하나로 달러를 긁어모으는 게 훨씬 남는 장사인 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화려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줄 알았던 이 해커들의 해외 파견 현실은 그야말로 극한 직업입니다. 북한 당국은 이들에게 노르마라고 불리는 1인당 연간 할당량을 강제로 부여합니다. 그 금액이 무려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허름한 시골 마을 단칸방에 모여서 평양에서 떨어지는 압박을 받으며 주 7일 내내 하루 10시간씩 코딩 노예처럼 일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할당량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북한으로 소환돼서 끔찍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에릭 리호근 게릴이라는 가짜 이름으로 프로필을 6개씩 동시에 돌려가며 전 세계 IT 기업의 문을 두드립니다. 혼자서 일당백으로 다중 인격자 행세를 하며 위장 취업을 시도하는 거죠.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북한 해커들이 위장 취업에 목숨을 거는 또 다른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공급망 공격 때문입니다. 공급망 공격을 일상적인 상황에 빗대어 설명해 볼까요? 마을 사람들을 아프게 하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물컵에 몰래 독약을 타는 건 너무 힘들고 들킬 확률도 높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에 취직해서 정수기 필터에 독약을 쓱 발라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앉아서 마을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공급망 공격의 핵심입니다. 북한 해커가 우리 집 로봇 청소기를 만드는 하청업체나 컴퓨터 부품 제조사에 위장 취업해서 출고 전 소프트웨어의 백도어, 즉 몰래 드나들 수 있는 뒷문을 심어놓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돈 주고 산새 컴퓨터와 청소기를 집에서 켜는 순간 내 사생활이 통째로 북한으로 생중계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산 부품이 들어간 IP 카메라나 월패드가 해킹당해서 아파트 단지 전체의 사생활 영상이 유출된 사건들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북한 해커들이 위장 취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노리는 건 바로 이런 식의 은밀하고 대규모적인 감시와 파괴 공작인 겁니다. 여러분, 도둑이 남의 집을 신나게 털어서 창고에 훔친 물건을 잔뜩 쌓아뒀는데 그 도둑의 창고가 다른 도둑에게 통째로 털렸다면 믿어지시나요? 바로 북한 최정예 해커 부대가 화이트 해커들에게 탈탈 털린 기막힌 반전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미국의 화이트 해커 세이버와 사이보그가 우연히 수상한 컴퓨터 서버를 해킹했다고 상상해봅시다. 암호를 뚫고 들어가 보니 그 안에 들어있던 건 다름 아닌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핵심 해킹 조직 킴스키의 1급 기밀 자료들이었죠. 이들이 노렸던 최종 타깃 리스트를 열어본 화이트 해커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안전부부터 외교부 대검찰청까지 우리나라 심장부 100%가 그들의 사정권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기막힌 반전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무시무시한 북한 해커들의 서버 접속 로그를 분석해보니 정말 어이없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아침 9시에 정확히 로그인해서 저녁 5시가 되면 칼같이 로그아웃을 하는 겁니다. 이른바 9to5. 보통 해커라고 하면 어두컴컴한 방에서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오게 밤새워 코딩하는 모습을 상상하시죠. 그런데 이들은 우리나라 MZ세대 직장인들보다 워라벨이 더 확실한 겁니다. 수익률 0%에 쫓기는 생계형 블랙 해커가 아니라 국가의 든든한 월급을 받는 철밥통 공무원 해커라는 명백한 증거죠. 게다가 중국의 명절인 청명절과 노동절에는 컴퓨터가 하루 종일 조용했습니다. 북한 해커가 중국 명절에 쉰다. 이건 북한과 중국 해커들 사이에 교묘한 하청 계약과 커넥션이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보셨습니까? 이처럼 북한의 해킹은 이제 단순한 정보 빼내기를 넘어서 전 세계 글로벌 안보를 뒤흔드는 거대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한미일 3국이 사이버 안보를 위해 뭉치고 대북 제재를 아무리 가해도 원과 영원으로 시작하는 이 가성비 갓패킹 비즈니스를 완전히 막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10m 두께의 거대한 강철 성벽이라고 상상해보세요. 국가가 아무리 수조 원을 들여 두껍고 높은 성벽을 쌓아 올려도 성벽 안을 지키는 문지기 한 명이 무심코 작은 개구멍을 열어주면 성은 순식간에 함락됩니다. 여기서 개구멍을 여는 행위가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귀찮다고 출처를 모르는 무료 프로그램을 깔거나 수상한 피싱 메일을 덜컥 클릭해버리는 습관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사이버 민방위의 날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단 하루라도 내 PC를 검사하고 2차 인증을 귀찮아하지 않는 아주 작은 습관이 내 통장은 물론이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유일한 백신입니다. 자, 오늘 곰브리핑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인공지능 마스크까지 쓰고 완벽한 스펙으로 위장 취업하는 이 유령 같은 북한 해커들을 막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들은 재택근무와 화상 면접을 전면 폐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더 강력하고 강압적인 생체 신원 인증 기술을 강제로 도입해야 할까요? 이 지독한 딜레마에 빠진 상황에 대해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